여러분 안녕!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자이스토리 1회 38, 39, 40번을 풀어볼 거예요. 잘 공부하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38, 39번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장 삽입이에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박스가 먼저 나오니까 이 박스 지문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힌트들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일단 처음부터 however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니까 however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다는 말은 역접이잖아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뒤에 나올 내용이랑이 however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반대가 될 거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박스 안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읽어보고 어디서부터 글의 분위기가 바뀌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 볼게요. 주어를 봐보자. Some types of beliefs이네요. 믿음의 몇몇 종류들은, 믿음의 어떤 종류들은 cannot be tested. tested가 될 수 없어요. 확인이 될 수 없어요. for truth로, 진실로 확인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we cannot get external evidence 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요. 뭐를? external evidence를 x라는 말이 영어 단어에서 들어가면 ou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깥에, 외부에 이런 뜻이에요. external 그 자체로 외부의 증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For our lifetime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에 외부의 증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진실로서 확인이 안 되는, 확인될 수 없는 믿음들도 있어요 이네요. 여기까지 봤을 때 라이프타임 동안, 우리의 생애 동안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얻을 수 없으니까 진실로 판명되지 못합니다 라는 게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앞부분에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되는지, 테스트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건데, 어떤 거는, 그러나 어떤 믿음들은 이러이러해서 증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러울 것 같단 말이죠. 생각을 해놓고 서치에즈부터 계속 다시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뭐와 같은 거냐면 that 이하와 같은 믿음들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the earth가, 지구가 will stop spinning on its axis 할 거라는 거예요. 도는 것을 멈춘대요. 근데 뭘 축으로 도냐면 그것 자신의 axis로 축. 지구의 축에서 도는 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자전이죠. 지구가 자전을 멈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 By the year 9999에 9999년이 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출 거다 라는 믿음, 또는 어떤 믿음이냐면 that there is life on a planet, 어떤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행성이냐면 100 million light years away, 100 million light years, 그러니까 light years는 한자로 바꿔봐요. 광년이죠, 광년. 100 million이니까 이게 얼마야? 1억 광년이네요. 1억 광년 떨어진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처럼 우리의 일생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증명이 안 되는 게 있어. 9999년까지 살아봐야 알 거잖아요. 자전을 멈추는지 아닌지. 100억 광년만큼 가야 되는데 가다가 우린 이미 죽고 없겠잖아요. 그래서 truth로, 이 진실로서 증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박스의 문장이네요. however가 있었다는 점, 어떤 종류의 믿음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믿음에 관한 제너럴한 이야기들이 앞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밑에 지문을 읽어봅시다. Most believe. 아이고 진짜 그러네요. 처음부터 대부분의 믿음이라고 해서 belief에 대한 제너럴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줄 건가 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belief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놓고 however를 기점으로 아닌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죠. 자, 다시 해석 가볼게요. 대부분의 믿음은 but not all,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are open to test verification. 테스트에 열려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verification은 verify의 명사 형태예요. 검증입니다. 검증, verify 검증하다, verification 검증.
검증에 대한 테스트, 즉 검증 시험에 열려 있습니다. This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합니다. that 이하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To see if they are correct or false 한지 그 믿음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될 수 있다,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박스에서 나왔던 말과 반대되는 말이 여기 보이죠?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가 나왔어요. 이런 게 이제 힌트예요. 그 다음에 1번을 지나서 그 뒤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논지가 바뀌는지 아닌지 봅시다. Beliefs can be verified or falsified.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검증이 되거나 거짓으로 판명이 날 수 있어요. 뭐와 함께냐면 objective criteria external to the person과 함께해요. 객관적인 criteria는 기준입니다. 근데 external 아까 외부였죠. 그 사람의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옳다고 검증이 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판명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박스랑 반대되는 말이었죠? 검증이 됩니다. 익스터널한 요인에 의해서 검증이 됩니다.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도 가봅시다.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believe the earth is flat.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믿지 않냐면 not a sphere, 구가 아니라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논지가 바뀐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3번 뒤를 봐봐야 돼요.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because we have objective evidence that the earth is in fact a sphere까지 끊어버릴게요.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냐면 지구가 사실은 구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The flat earth belief는 이 지구 평평설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은 can be shown to be false. 거짓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2번, 3번에 있는 이 두 문장은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객관적 증거가 있으니까 거짓이다 라고 거짓으로 falsified가 된 거예요. objective evidence 있어요. flat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false로 판명이 났어요. 판명이 되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결되고 있네요. 4번. Also 또한 the belief that it will rain tomorrow는 내일 비가 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can be tested 될 수 있어요. 여기도 또 테스트 된대요. for truth로 진실로서 확인될 수 있어요. 뭐 함으로써 by waiting until tomorrow 내일까지 기다림으로써 그리고 seeing whether it rains or not 비가 오는지 아니는지를 봄으로써 진실로 판명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봤더니 어떤 요소로 인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인해서 판명이 돼버리는 belief들에 대한 이야기네. 답이 나올 자리는 일단 5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뒤에 걸 보면서 내가 생각한 답이 맞는지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also가 있네요. 또한이 나왔으면 이 또한의 앞에 하던 말이랑 같은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네요. 만약에 5번에서 진짜로 5번이 답이 맞으면 아까 박스에서는 안 되는, 판명이 안 되는 것들도 있다 했으니까 같은 입장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또한 metaphysical beliefs네요. 메타피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아마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형이상학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철학에서 쓰는 말인데 메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지금 있는 상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 더 상위에 있는 걸 말하거든요. 피지컬 하면 물리적인이죠. 물리적인 현상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거, 뭔가 좀 더 초월적인 거, 좀 더 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철학적인 사유를 형이상학이라고 불러요. 반대말은 형이하학이거든요. 얘는 형이상학. 이렇게 하면 되겠지. 피지컬이니까 형이상학의 믿음은 근데 뭔 말인지 어려우니까 괄호를 쳐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Such as the existence and nature of a god. 신의
존재나 본질과 같은 형이상학의 믿음은 present considerable challenge로 존재를 합니다. considerable 하면 상당한이란 뜻이에요. 상당한 challenge로 존재를 합니다. 어디에서? in generating evidence에서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at everyone is willing to use as a truth criterion. 모든 사람들이 truth criterion,으로 아까 criteria는 기준이었죠? 기준이란 뜻이에요. 진리에 대한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will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죠? 진리에 대한 기준점으로서 기꺼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증거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어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문장을 봤더니 뭔가 당장 증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신의 존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박스에서 어떤 믿음들은 테스트가 안 된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시 지문을 쭉 크게 넓게 봤을 때 처음부터 5번 앞에까지 쭉 해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믿음들은 즉 여기 대부분의 믿음들 나오잖아요. 요것들은 대부분이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것들인데 박스를 기점으로 몇몇은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9999년까지 살아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형이상학적이어서 뭔가 증명이 안 되는 것들, 종교에 대한 거, 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걸로 넘어가 볼게요. 39번 또 박스에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이 또 나오네요. 여기도. 그러나 앞에 내용이랑 벗을 기점으로 달라질 거예요 라는 걸 염두해 놓고 보는 거예요. The necessary and useful instinct to generalize까지가 주어네요. 필요성 그리고 유용한 본능, 뭐한 generalize를 하는 일반화를 하는 필요성과 그리고 유용한 본능은 can distort our worldview를 왜곡할 수 있다. distort는 왜곡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겠지. 우리의 세계관을 왜곡할 수 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일반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나 본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가 봐. 근데 벗을 기점으로 해서 뒷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를 이야기해 줄 건가 봐. 왜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generalize 하려고 하는 것의 필요성이나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but 이런 거는 세계관을 왜곡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가보는 거예요. 자, everyone부터 읽어볼게요. Everyone automatically categorizes and generalizes all the time.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categorizes는 카테고리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카테고리화합니다. 즉 범주화하고 and generalizes는 일반화합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즉 의식하지 않고도 항상 모든 것들을 막 범주화를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하고 일반화를 하려고 한대요. 즉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unconsciously 하기요. 무의식적으로 말이에요. It is not a question of being prejudiced or enlightened. 질문이 아니래요. 뭐가 질문이 아니냐면 being prejudiced 하거나 또는 being enlightened 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prejudiced 되는 것, 편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enlightened 보면 중간에 light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깜깜했던 개념이 아예 없어서 머릿속이 깜깜했는데 머릿속에 빛을 샹 비춰준다는 뜻이에요. 즉 계몽하다라는 뜻인데 계몽하다였는데 being enlightened 했으니까 계몽이 된 거죠. 편견을 갖게 되거나 계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무의식중으로 인간은 늘 카테고리화하려고 하고 일반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Categories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us to function.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범주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한테 기능을 하는데 우리한테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카테고리는 완전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번 뒤에 봅시다. They give structure to our thoughts. 그것들은, 즉 카테고리들은 우리의 생각에 구조를 제시를 합니다. 카테고리는 우리의 생각에 구조를 제시해 준대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네요. 그러면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지. distort, 왜곡한다 라는 말이면 부정적인 측면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Imagine, 상상을 해봐라. If we saw every item and every scenario as truly unique. 우리가 보는 거예요. 모든 아이템과 모든 시나리오를 정말로 독특하게 본다라는 상황을 생각해봐라. dash 하고 부연 설명해 주는 거. We would not even have a language to describe the world around us. 우리는 심지어 언어조차 갖지 못할 거예요. To describe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계를 묘사할 만한 언어조차 갖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모든 세계가 다 유니크하면 전부 다 달라야 되니까 뭔가를 표현할 수조차 없게 될 거래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적당히 카테고리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구조화를 만들어가지고 적당히 나누어서 랭귀지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유니크하게 보면 그렇지 못했을 테니까 카테고리화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뒤에 봅시다. It can make us mistakenly group together things or people or countries that are actually very different. 갑자기 뉘앙스가 바뀌었죠. 그것은 can make us, 우리를 잘못 그룹핑하게 만들 거예요. 어떤 것들이나 사람들이나 국가를요. That are actually very different 한 거를. 실제로는 되게 상당히 다른 어떤 것이나 사람이나 나라들을 잘못 그룹화를 지을 수 있어요는 앞에 나왔던 거랑 3번 앞에까지 했던 문장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3번에 들어가야 우리가 세계관을 왜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꾸 카테고리화하고 제너럴라이즈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본능은 왜곡을 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그룹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말이 많네요. 뒤에 것도 계속 읽어봅시다. It can make us assume, 그것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everything or everyone in one category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또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안에 대시 생략돼 있겠죠? that 이하를 가정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다.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4번 뒤에 문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정하게 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의 세계관이 왜곡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네요. 마지막 거 가볼게요. And, maybe, 그리고 어쩌면 most unfortunate of all,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안 좋은 건, 제일 불행하게도 It can make us jump to conclusions about a whole category based on a few or even just one unusual example.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안 좋게도 그것은 우리를 점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디로? conclusion으로, 어떤 결론으로 점프하게, 즉 결론까지 아직 단계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요거 보고 이렇게 점프해버리는 거는 약간 결론을 성급하게 만든다는 거겠죠? 성급한 결론을 내릴지도 몰라요. 뭐에 대해서? 어떤 전체의 범주에 대해서. 뭐에 근거해서냐면 a few, 몇 개, 아주 그냥 조금 또는 심지어 한 개의 unusual example, 아주 특이한 예시에 기반해가지고 아주 적은 몇 개 안 되거나 오직 심지어 한 개밖에 없는 정말 특이한 예시를 바탕으로 전체 카테고리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즉 사실을 왜곡해서 볼 수도 있어요 라고 같은 논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펼쳐서 보면요.
우리 인간은 카테고리화하고 제너럴라이즈를 하려고 하는 거는 본능적인 일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좀 가닥을 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카테고라이즈하고 제너럴라이즈 하는 게. 그런데 잘못하면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디스토트, 왜곡을 시켜가지고 잘못 그룹핑을 하거나 특이한 예시만 보고 전체를 전부 곡해하는, 왜곡해서 해석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화를 하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본능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글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40번입니다. 요약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밑에를 먼저 읽어보세요. 박스를 읽어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겠구나를 추측하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According to the above experiment, 이 글은 실험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위에 있는 실험에 따르면 the A-intellective load on the brain이 뇌에서 A라고 하는 인텔렉티브 로드가 지적인 부담이, 로드는 원래 짐이잖아요. 지식에 관련된 부담이 리드해요. 얘가 투이하도록 이네요. 브레인에서 reflexive side라고 하는 것이 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인데 reflexive는 여기 반사적인이라고 나와 있죠. reflex, x, reflex라고 하는 것은 반사작용이란 뜻이에요. 거기다가 형용사를 만들어주니까 반사적인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반사적인 측면을 비하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보니까 실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뇌에서 지적인 부담이 A하게 되면 뇌의 reflexive side라고 하는 게 B하게 됩니다. A하게 되면 B하게 됩니다. 즉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싶은가 봐요. 이 실험에서 어떤 원인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봅시다. At the University of Iowa, 아이오와에 있는 대학교에서 students were briefly shown, 학생들, 실험 대상이 학생들이었네요. 학생들은 짧게 were shown, 보여졌어요. 숫자를 보게 되었어요. 어떤 숫자냐면 they had to memorize 해야 되는, 그들이 암기해야 하는 숫자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Then they were offered.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공받았어요. choice를, 선택을 하도록 제공을 받았는데 뭘 선택하냐면 either A or B네요. fruit salad 또는 초콜릿 케이크 중에서 선택하라고 제공을 받게 되었어요. 선택을 제공받았어요. When the number the students memorized was 7 digits long 할 때 the students memorize 했던 숫자가, 학생들이 암기했던 숫자가 7 digits long이었을 때, 7자리였을 때 63% of them chose the cake. 63%의 학생들이 케이크를 골랐어요. When the number they were asked to remember had just 2 digits, however, 그러나 그들이, 학생들이 외우도록 요청받았던 숫자가 단지 2자릿수였을 때는 59% opted for the fruit salad. 59%의 학생들이 뭘 선택했냐면 과일 샐러드를 선택하게 되었대요. 여기까지 실험 내용을 봤더니 비교되는 점은 뭐냐면 7자리였을 때는 케이크 먹는데요. 2자리였을 때는 샐러드 먹는데요. 로 달라졌어요. 학생이라는 실험 대상은 똑같은데 자릿수가, 외워야 하는 숫자의 자릿수가 바뀌니까 결과가 바뀐 거네. 그러면 밑에를 또 가봅시다. Our reflective brains know that. reflective는 아까 reflexive랑은 다르게 reflect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reflect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반성해보는 것, 되게 깊이 생각해보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반사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그래서 숙고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붙어있죠? 뜻이 숙고하는. 곰곰이 생각해보는 우리의 reflective brain은, 숙고하는 뇌는 알고 있어요. That the fruit salad is better for our health.
이 과일 샐러드가 우리의 건강에 더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but our reflexive brain이 우리의 reflexive brain이 아까 여기는 뭐였어요? reflexive는 반사적인이죠. 숙고하는 건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는 거고 반사적이라는 거는 그냥 바로 툭 치면 나와버리는 게 반사하는 거죠. 우리의 반사적인 뇌는 desire that soft fattening chocolate cake 우리의 반사적인 뇌는 갈망을 하고 있어요. 뭐를? 바로 그 부드럽고 살을 찌우는 초콜릿 케이크를 이렇게 막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충동이 일어나지 누구랑 reflective brain이랑 reflexive brain이랑 이게 얘네들이 싸울 거 아니에요. 프루트 샐러드 건강에 좋아. 내 안에 머릿속에서 천사인 reflective brain이 막 말해. 그런데 아니야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라고 반사적인 뇌가 악마가 돼서 막 싸우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reflexive brain is busy figuring something else out 한다면 만약에 숙고하는 뇌가 바빠요. 뭐 하느라? figuring something else out 하느라 다른 어떤 것들을 이해하느라 해결하느라 바쁘다면 뭐처럼? like trying to remember a 7-digit number 7자리 숫자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reflective brain이 즉 머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뇌가 바쁘면 어떻게 써요? Then impulse can easily win. 충동이 쉽게 이깁니다. 즉 반사적인 뇌가 금방 치고 올라가는 거지. 머릿속에서 천사가 뭘 하느라 막 바쁘면 악마가 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f you're not thinking too hard about something else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는 않으면 즉 숙고하는, reflective하는 뇌가 안 바쁘면 천사가 별로 안 바쁘면 with only a minor distraction like memorizing 2 digits 2자리 숫자만 외워야 하는 것처럼 마이너한 distraction이 있으면 별로 그렇게 방해가 될 것이 별로 없으면 뇌가 별로 안 바쁘면 어쩌겠어요. 악마가 판치지 못하겠지. Then the reflective system이 이 숙고하는 체계가 can deny 거부할 수 있어요. 뭐를? The emotional impulse를 감정적인 충동을 누구의? Of the reflexive side. 반사적인 측면에 감정적 충동을 deny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같은 뇌의 부분이 즉 이 reflective한 부분이 안 바쁘면 충동을 잘 억제해요. reflexive brain을 잘 억제를 하는데 reflective한 brain이 뭘 외워야 하느라 막 바쁘면 reflexive brain이 지가 막 판을 치고 다닌다라는 거지. 이게 실험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뇌에서 외워야 될 게 많으면 reflective하는 brain이 막 할 게 많으면 충동적으로 얼른 맛있는 거 먹어버리 몸에 안 좋은 거 고르는 거고 reflective brain이 할 게 별로 없어. 2개만 외우면 돼. 그러면 reflexive brain을 이 반사적인 brain을 잘 억제를 해서 몸에 좋은 걸 고르도록 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밑에다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외워야 되는 디지트들이 숫자의 자릿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reflective brain이 숙고하는 뇌가 이거를 막 외워야 하는 해결해야 되는 이 뇌가 busy하게 되죠. busy하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나눠볼게요. 얘가 바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 reflective brain이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bad해요. 그러면 외워야 할 게 많으면 숙고하는 뇌가 바빠서 충동 억제를 잘 못해요. 충동 억제를 못한다라는 말은 즉 어떤 말이랑 똑같냐면 반사적인 reflexive한 brain이 스트롱해진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치?
충동 억제를 못해.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막 몸에 안 좋은 것만 계속 찾아요. 그런데 한편 만약에 외워야 되는 숫자가 몇 개 안 돼요. 적어요. 그러면 리플렉티브한 브레인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 별로 안 써도 되니까 되게 여유가 있어지겠죠. 한가해져요. 그렇게 되면 충동 억제를 잘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반사적인 뇌가 약해지는 거예요. weak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글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요약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됐는지 보자. 자, 외워야 될 게 많으면 충동 억제 안 돼요. 외워야 될 게 적으면 충동 억제를 잘해요. 였어요. According to the above experiment에 따르면 이 인텔렉티브 로드는 지적인 부담, 뇌의 지적인 부담이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인데 외워야 될 게 많아지면 반사적인 측면이 강해지고 외워야 될 게 적으면 반사적인 뇌가 할 게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었죠. 왜? 중간에서 reflexive brain이 컨트롤을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높으면 얘도 높아야 되고 얘가 낮으면 얘도 낮아져야 돼요.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를 볼게요. limited가 되었으면 powerful해진다면 제한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과부하가 안 됐다라는 건데 powerful해지면 지금 얘는 낮아진 건데 얘는 올라간 거잖아. 땡. limited 되면 divided 된다. 나눠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powerful해지냐, strong해지냐, weak해지냐의 문제니까 이번도 땡. varied는 다양해지는 건데 다양한 게 아니지. 외울 게 많냐 적냐의 문제였으니까 또 땡. increased는 올라간 거죠. 그러면 dominant는 지배적이니까 strong해진 거죠. 이게 답이다. 밑에 거 보세요. increased 되면 weakened는 내려가는 거죠. 화살표 반대지 땡이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질문이 생기면 수업 시간에 또는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